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경매 탈탈탈입니다. 어제는 우리 1년 투자클럽반 수강생분들하고 인천공항세관에 가서 위스키 등을 낙찰을 받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영종도 또 많은 개발 계획이 있고 또 많은 공사를 하고 있더라. 여러분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영종도도 한번 임장을 해보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경기도에서 경매 매물이 많은 지역,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앞으로가 기대되는 지역, 또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많아서 골라서 입찰하는 그런 물건이 많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겠다라고 하는 점. 특히 이제 김포 같은 경우에는 김포 한강 신도시 같은 경우가 아파트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더욱 매력적인 이를테면 10년 차 이내의 아파트에 더욱 관심을 가져보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김포시에 한번 유찰된 아파트 경매 물건 7건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의 물건을 보고 순발력 있는 임장, 즉 현장 답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모든 분석을 해봤는데 좋다라고 한다면 싸게 낙찰을 받는 것도 좋아 보인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김포시에 한 번 유찰된 아파트 경매 물건 7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김포시에서 아파트를 낙찰받아보고 싶다. 그러면 우리 유튜브 설춘하는 캠퍼스에 김포시 아파트 경매 물건 한번 보면 어떨까? 우량한 물건을 선별해서 골라와 보았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우리가 김포시 현황을 잠깐 알아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김포시가 어디에 있느냐. 김포시는 수도권 중에서도 약간 북서쪽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근처가 이제 파주, 고양, 서울과 부천. 어찌 보면 약간 좀 끝자락에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고양 여기 붙어 있다라고 하는 점은 또 상당히 지리적으로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김포시의 행정구역. 그래도 요즘에 김포시에서 가장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은 곳은 아무래도 김포 1 한강 신도시가 아닐까. 운양, 장기, 구례, 마산. 여기가 이제 핵심적인 김포 1 한강 신도시가 될 것 같고요. 추후에는 여기를 2 한강 신도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점. 또 어찌 보면 끝자락에서는 통지는 또 상당히 매력적인 곳이 아닌가라고 하는 점. 다만 이제 서울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서울과의 접근성에서는 고촌읍 상당히 매력적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개발 계획이 상당히 많은 풍무. 현재 김포시청이 있는 사후, 또 김포 본동, 걸포, 북변도 좋아 보인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 이게 2035 김포 도시 기본 계획 중에 도시 공간 구조입니다. 핵심은 누가 뭐래도 김포 1 한강 신도시라고 하는 점이 있고, 그다음에 왼쪽에 보면 통지는 또 상당히 매력적이다.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풍무하고 사후가 되겠죠, 여러분. 예, 그리고 서울 강서구, 고촌도 서울과의 접근성 상당히 매력적이다. 기본적으로 이제 김포시에 갖는 교통 호재가 또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지난번에 나왔던 5호선 김포 검단 연장 노선 조정안이 이제 언급이 되기도 했죠. 현재 이제 김포 같은 경우에는 김포 골드라인이 있습니다. 예, 고촌부터 해가지고 요 라인 노란색이 이제 김포 골드라인. 그러나 이제 두 냥짜리 약간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5호선 연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한강 시내폴리스, 그 다음에 풍무역 지나서 이제 검단 지나죠. 그 다음에 감정 지나서 장기, 통진까지 가는 그런 라인들. 일단 이렇게만 놓고 본다면 여러분 직관적으로 좋아 보이는 곳은 W세권이 되는 풍무 상당히 매력적이다. 그 다음에 장기 여전히 매력적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이제 김포 같은 경우에는 GTX D 노선이 언급이 되겠죠. 예, 핵심은 누가 뭐래도 장기, 나중에 이제 검단, 계양, 부천, 대장을 지나서 이제 이쪽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제적으로 강의 광고 간단히 하나만 하고 갑니다. 자, 3월 27일 수요일 밤이죠. 또 그리고 2주 있다가 4월 10일 날 저희 1년 투자 클럽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경매를 위주로 MPL, 온비드 공매, 세관 공매, 법률 상식, 또 주식 프리패스반 무료 수강 등 다양한 강의 특전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1, 3주는 수요일 날 현장 답사, 2, 4주는 야간 학원에서 이론 강의를 진행합니다. 가성비 최고의 공신력 있는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함께 하기를 바라고요. 자세한 강의 공지와 강의 신청 방법은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 강의 공지란 등을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7개의 아파트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첫 번째 아파트는요. 장기동의 아파트입니다.
김포시 장기동의 아파트. 김포시는 관할법원이 부천 지원입니다. 그래서 사건 번호 2023-38132 물건번호 1번. 김포시 장기동의 이편한 세상 캐널시티 5단지의 5층에 위치한 아파트고요. 공급 면적은 33평형, 전용은 25.6. 대지권은 보통보다는 좀 부족한 편이다. 아무튼 감안해서 감정평가액은 5억 7,800. 감정 시점은 2023년 6월 12일입니다. 최저 경매가는 한 번 유찰된 4억 460만 원. 일단 직권적으로 싸 보인다. 30% 떨어졌으니까. 입찰 보증금은 누구나 다 똑같다. 얼마? 최저가의 10%. 통상 자기합수표 한 장짜리 준비하면 될 것 같고요. 청구 금액은 저축은행이 채무자한테 받아야 될 돈이 약 3억 정도 있어서 경매를 신청했다는 얘기고, 등기채권액은 등기부를 떼보니까 가압류, 근저당권 이런 빚의 합계액이 6억 원이 넘어간다. 그러면 감정평가액을 넘어갔기 때문에 일단은 담보 가치는 없는 깡통 아파트라고 보여지고요. 이 아파트 입찰과 관련돼서 입찰하고자 한다면 4월 25일 날 신분증, 도장, 입찰 보증금 가지고 부천 지원에 가서 입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사가 찍어온 외관 등 사진입니다. 깔끔해 보이긴 합니다. 자, 이 아파트는 2017년산. 그러면 7년차 신축. 상당히 매력적이다. 25층 중에 5층이면 뭐 보통 괜찮죠? 전용 25, 대지권 10.54.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는 국민은행의 근저당권.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합니다. 특히 이제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는 거 보니까 소유자가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위치는 여기가 될 것 같고요. 일단 1군 브랜드 좋아 보이고, 장기역에서 도보로 그래서 한 10분 또는 한 12분 정도 걸릴 것 같다. 라베니체를 감싸고 있는 부분도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권리 분석은 매각 물건 명세서 하나로 정리도 되겠죠? 요 사건 말소 기준 권리, 조사된 임차 내역 없고 특별히 커멘트가 없다는 것은 권리상의 문제가 없다. 그래도 스스로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두 번째 아파트는요, 운양동의 아파트입니다. 김포시 운양동의 아파트, 부천지원 2023-3939 물건번호 1번, 한강신도시 롯데캐슬 3단지 5층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공급면적 33평형, 전용 25.64, 대지권은 반절 넘어가니까 전용 면적에 쾌적할 것으로 보이고요. 감정평가 금액은 5억 1,300, 한 번 떨어진 3억 5,910만 원을 일단 직권적으로 싸 보인다. 시세 파악은 여러분 스스로가 국토부 실거래가, 그 다음에 근처 중개사무소 한 세 군데 들러서 확인해 본다. 청구 금액, 그다음에 등기 채권액, 일단 깡통 아파트. 역시 이 아파트 관심 있다면 4월 25일 날 부천 지원에 가서 입찰하면 될 것 같고요. 감정평가사가 찍어온 사진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4년산. 그럼 이제 10년 차. 뭐 여전히 이 정도면은 상당히 좋다. 22층 중에 5층 좋다. 전용 25, 대지권 15 좋습니다.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는 근저당권, 저축은행에. 역시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고요.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는 거 보니까 떠안을 임차인은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아파트는 1군 브랜드의 대단지 아파트. 운양역에서 뭐 도보 한 5분 거리. 초등학교, 뭐 고등학교. 그다음에 여기가 또 생활 편의시설이 좋은 곳들이다라고 하는 점 좋아 보입니다. 입지. 권리 분석은 매각 물건 명세서 하나로 정리하고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역시 특별히 코멘트가 없죠? 권리상의 문제 없다. 여러분, 오늘 저의 세 번째 아파트는요, 고촌읍의 아파트입니다.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아파트입니다. 부천지원 2023-3815 물건번호 1번. 힐스테이트 리버시티 2단지 17층에 위치한 아파트고요. 공급 면적 40평형, 전용은 31.5. 대주권 미등기입니다만 감정평가되었다라고 한다면 특별히 문제 없어 보이고요. 감정평가 금액은 7억 9천, 한 번 떨어진 5억 5,300 어떨까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이 아파트 관심 있다면 4월 9일 날 역시 신분증, 도장 입찰 보증금 가지고 부천 지원에 가서 입찰하면 될 것 같고, 일단 쾌적하고 상당히 깔끔해 보인다. 그런 느낌입니다. 현장 답사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파트는 2020년산, 이제 4년차, 신축, 좋다. 19층 중에 17층, 아주 좋죠? 전용 30일.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는 근저당권, 우리은행. 역시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고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는 거 보니까 소유자가 점유 사용하고 있다. 문제 없는 거죠. 이 아파트는 여기에 있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일단은 지하철역으로는 풍무역에서 마을버스로, 고촌역에서도 고촌역보다는 아무래도 풍무역이 가까울 것 같습니다. 풍무역에서 마을버스. 나중에 여기 이제 한강 시내폴리스. 미래 가치는 상당히 좋아 보인다. 신축의 아파트.
매력적이라 생각되고요. 현재 이렇게 보면 또 한강 조망이 가능할 곳도 있어 보입니다. 현장 가서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풍무역에 또 근처에 또 인프라 또 상당히 좋아 보인다. 권리 분석은 매각물과 명세서, 이 사건 말소기 준 권리, 낙찰자가 특별히 떠난 임차인 없어 보이고요. 비고란의 대지권 미등기이지만 매각 목적물 및 평가에 포함됐다. 소유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으므로 대지권 보존 등기 후 대지권 이전 등기 진행 가능하다라고 하는 현대건설 주식회사 회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지권은 미등기지만 역시 감정평가되었고 낙찰자가 돈 내면 대지권도 취득한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네 번째 아파트는요, 마산동의 아파트입니다. 이번 아파트는 경기도 마산동의 은여울 마을 경남 아너스빌 2단지 18층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공구 면적 30평형, 전용은 22.58, 대지권은 15.31, 반절이 훌쩍 넘어가니까 아파트는 상당히 쾌적할 것 같다. 감정평가액은 4억 5,900, 한 번 떨어진 3억 2,100. 그러면 평당 거의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니까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관심 있다면 4월 25일 날 역시 입찰에 참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는 2013년산, 그러면 11년 차. 이 정도면 뭐 여러분 좋죠? 19층 중에 18층 좋고, 전용 22 좋고, 대지권 좋아 보인다. 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근저당권,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고 조사된 임차 내역 없어서 특별히 문제 없어 보입니다. 이 아파트는 여기 있고요. 대단지 아파트,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끼고 있어서 상당히 좋아 보이고, 김포 골드라인 마산역에서 도보로 한 5분 10분 거리, 상당히 좋아 보인다. 이 사건 권리 분석은 매각 물건 명세서 하나로 정리합니다.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특별히 커멘트가 없다. 권리상의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다섯 번째 아파트는 구례동의 아파트입니다. 김포시 구례동의 구례역 화성 파크드림 1단지 3층에 위치한 아파트고요. 34평형, 전용은 25.65, 대지권 16.43이니까 상당히 쾌적해 보인다. 감정평가액은 5억 500, 한 번 떨어진 3억 5,350만 원을 일단 직관적으로 싸 보인다. 국토부 실거래가, 그 다음에 근처 중개사무소 세 군데 들러서 시세 파악하면 되겠죠? 관심 있다면 4월 25일 날 입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는 2015년산 9년차. 좋죠? 25층 중에 3층이면 not bad. 전용 25, 대지권 16.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는 근저당권.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합니다. 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대항력이 빠른 선순위 임차인이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확정 일자를 늦게 받았네요. 예, 그래서 실제로 배당을 다 받는지 여부를 꼭 체크해야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요 사건은 특히 권리 분석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선순 임차인, 말소 기준 권리보다 대항력을 빨리 갖췄기 때문에 이 임차인이 배당을 못 받는 금액이 있다면 낙찰자가 추가로 떠안아야 된다. 아쉽게도 확정일자가 느려가지고 배당을 다 받는지 안 받는지를 꼭 체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치는 뭐 상당히 좋은 편이죠. 여기 이마트 있고 구례역, 도보로 뭐 5분 거리 이내에 대단지 아파트다라고 하는 점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초등학교도 멀지 않아서 좋아 보이고요. 구례역의 최대 상권. 이 사건 여러분 권리 분석은 매각물과 명세서로 좀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 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임차인의 전입 신고가 빠릅니다. 그러면 선순위 임차인. 이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이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해서 다 받으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배당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못 받은 금액이 생겼다. 그러면 낙찰자가 추가로 떠안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배당 순위만 된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아쉽게도 한번 지우고요. 자, 여기 아쉽게도 전입신고는 빠른데 확정일자가 느려가지고 의외로 근저당권보다도 배당이 느립니다. 그래서 이 임차인이 2억 7천만 원을 다 배당을 받는지 못 받는지 꼭 체크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못 받는 금액이 생긴다고 한다면 낙찰가 플러스 못 받는 보증금을 책임진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물건이 별로 없는데 이 사건 여러분 꼭 주목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여섯 번째 아파트는 운양동의 아파트입니다. 김포시 운양동의 한강 신도시 2차 KCC 스위첸 1단지 21층에 위치한 아파트고요. 공급 면적 34평형, 전용은 25.52, 대지권은 18.91이니까 상당히 쾌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정가 5억 1,400, 한 번 떨어진 3억 5,980만 원은 직관적으로 싸 보인다. 관심 있다면 4월 23일 날 입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는 2018년산, 그러면 6년차 신축 좋고요. 26층 중에 21층 좋고 전용 대지권.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는 국민은행의 근저당권,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합니다. 조사된 임차인에게 없는 거 보니까 소유자가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파트는 운양역에서 마을버스를 이용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대단지의 아파트,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도 멀지 않다라고 하는 점은 또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근처에 녹지 비율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권리 분석은 매각물과 명세서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특별히 커멘트가 없다는 것은 권리상의 문제 없다. 그래도 다시 한번 각자 스스로 권리 분석 체크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마지막 7번째 아파트는요. 장기동의 아파트로 다시 갑니다. 김포시 장기동의 한강 센트럴자 1단지 22층에 위치한 아파트 공급면적 34평형 전용면적은 25.7 대지권은 15.52 쾌적할 것 같은 아파트로 보이죠. 관심 있다면 4월 23일 날 입찰에 참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7년산 그러면 7년차 신축의 아파트 좋습니다. 27층 중에 22층 좋고 전용 25 대지권 15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는 한국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의 근저당권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고요. 조사된 임차인에게 없는 거 보니까 특별히 낙찰자가 떠안을 임차인은 없어 보입니다. 체납관리비가 한 440만 원 정도가 있네요. 이 중에 기본적으로 낙찰자는 3년치 공용 부분을 인수한다. 그렇게 정리합니다. 관리사무소에 가서 체크하길 기대하고요. 이 아파트는 1군 브랜드의 대단지 아파트, 초등학교를 끼고 있고 공원도 있습니다. 장기역에서는 도보로 한 15분 정도 추후에 GTX D 역사가 생기는 장기역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리 분석은 매각물과 명세서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특별히 커멘트 없고 특별히 커멘트 없다. 권리상의 문제 없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러분, 김포시는 서울과의 접근성 상당히 좋다. 그래서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김포 한강신도시, 운양, 장기 마산 구례는 또 어찌 보면 10년 이내의 아파트다.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물건들 여러분 임장 한번 해보시고요. 특별히 문제 없다면 싸게 낙찰을 받는 것 중요할 것 같고 오늘의 물건 중에 하나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 그런데 아쉽게도 확정 일자를 늦게 받았다. 그래서 배당을 못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낙찰자가 추가로 떠나야 된다. 그런 부분을 잘 알아둬야만 한다라고 하는 점.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는 경매 탈탈탈.